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도 방법을 바꾸지 않는 사람, 문제가 뭔지 다 아는데도 해결책은 없는 상황. 답답하죠? 지금 GS 칼텍스가 딱 그 모습이에요. 40득점을 쏟아낸 에이스 실바. 그런데도 3대1 완패. 이게 말이 되나요? 한 선수가 거의 40점을 넣었는데 팀은 졌어요. 농구였다면 경기 MVP감인데 배구에서는 참패를 막지 못한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경기도 그랬고 그전 경기도 그랬어요. 같은 패턴, 같은 문제, 같은 결과. GS 칼텍스는 지금 끝없이 추락하고 있어요. 상위권 경쟁, 이미 멀어졌어요. 중위권 잔류, 그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모든 화살은 한 곳을 향하고 있어요. 바로 이영택 감독의 전술, 아니 전술의 부재를 향해서요. 실바만 바라보는 배구. 이 한 문장으로 GS 칼텍스의 모든 문제가 설명돼요. 상대는 이미 다 알아요. GS의 공격 패턴을, 공의 흐름을, 실바에게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현대건설은 너무 쉽게 GS를 무너뜨렸어요. 마치 연습 게임 하듯이요. 지금부터 그 참담한 경기의 전말을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그리고 GS 칼텍스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지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세트. 경기 시작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갈렸어요. 현대건설의 리시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김다인 세터가 원하는 대로 공을 전개했고 공격 옵션은 다양했죠. 양효진부터 볼까요? 공격 성공률 100%로 시작했어요. 속공, 하이볼, 시간차, 가리지 않고 득점을 쏟아냈죠. GS의 블로커들은 완전히 흔들렸어요. 카리도 단순히 강타만 한 게 아니에요. 각도 조절까지 되면서 6득점을 기록했고 정지훈도 중요한 순간마다 득점을 올렸어요. 코트 전역을 활용하는 느낌. 이게 완성된 팀 배구예요. 그리고 현대건설의 블로킹 라인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1세트에서만 블로킹 5개. GS 칼텍스의 공격을 계속 막아내며 실바와 유서현의 공격 루트를 초반부터 차단했죠. 특히 김희진은 몸이 완전히 올라왔다는 듯 블로킹 타이밍이 정확했고 자스티스의 높이까지 더해지며 GS는 공격할 때마다 부담이 컸어요. 반면 GS 칼텍스는요. 공격이 한쪽으로만 쏠렸어요. 실바가 7득점을 올렸지만 그건 공이 몰렸을 때 간신히 해결해준 거예요.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세터 김지원을 향한 공이 불안정했고 결국 실바에게 높고 어려운 볼이 계속 올라갔죠. 공격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유서현과 권민지의 득점이 이어지지 않는 것도 치명적이었어요. 오세연의 속공도 단 한 번밖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세트 전개가 매끄럽지 않았죠. 그리고 실수까지 몰렸어요. GS 칼텍스는 1세트에서만 범실 8개, 공격 외에는 전혀 득점 수단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현대건설은 서브 득점 2개, 블로킹 5개를 올리며 완전히 격차를 벌렸죠. 결국 1세트는 25대 18 현대건설의 압도적인 승리. 공수 양면에서 현대건설이 더 강했고 GS 칼텍스는 지난 IBK전의 리시브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또다시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됐어요. 하지만 2세트 GS 칼텍스가 마침내 살아났어요. 1세트를 18대 25로 내준 GS는 2세트 초반 완전히 다른 팀처럼 변했죠. 경기 시작과 함께 실바의 백어택, 유서현의 사이드 공격이 연달아 터지면서 순식간에 11대 6, 무려 5점차 리드를 잡아냈어요. 실바는 2세트 누적 기준 19득점까지 치고 올라갔고 공격 성공률도 53.8%까지 상승했죠. 1세트보다 확실히 공이 더 깨끗하게 올라갔고 실바도 한 박자 빠른 타점을 되찾았어요. 유서현과 권민지도 득점을 보태며 2세트 초반 완전히 분위기를 가져가는 듯했죠. 이제 GS가 살아나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역시 범실이었어요. 11대 6 이후 리시브 불안과 공격 범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흐름이 다시 흔들렸죠. 현대건설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양효진과 카리의 조합으로 단숨에 12대 12 동점을 만들어냈죠. 특히 현대건설은 1세트보다 서브와 블로킹이 훨씬 치밀해졌고 GS의 좌우폭을 완벽히 읽어내며 강한 압박을 펼쳤어요. 경기는 이후 치열한 접전으로 흘러갔어요. 세트 중반부터는 양팀 에이스들이 정면으로 부딪혔죠. 실바와 카리, 유서현과 자스티스. GS가 점수차를 벌리면 현대건설이 곧바로 따라붙고 현대건설이 앞서면 다시 GS가 동점. 승부는 세트 후반 클러치 상황에서 갈렸어요. 24대 24 듀스 상황. 현대건설은 김희진의 범실이 나오면서 한숨을 내쉬었고 이어진 랠리에서 실바가 과감하게 라인을 때리며 득점. 그리고 마지막 볼은 유서현의 결정적인 득점으로 마무리됐죠. 결국 GS 칼텍스가 27대 25, 간신히 2세트 승리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희망은 거기까지였어요. 3세트는 시작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갈렸죠. 현대건설이 초반부터 블로킹과 디그에서 완전히 우위를 점하며 단숨에 16대 7 무려 9점 차까지 달아났어요. 9점 차요. 배구에서 이건 거의 경기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GS 칼텍스는 실바와 권민지가 득점을 시도했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공격 루트 자체가 제한됐어요. 결국 세트 내내 추격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죠. 3세트 현대건설의 가장 큰 무기는 카리와 양효진의 투톱이었어요.
카리는 3세트까지 총 18득점, 공격 성공률 50%를 기록하며 팀 에이스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했고 양효진도 11득점 성공률 60%로 상대 미들라인을 완전히 압도했죠. 여기에 자스티스, 김희진, 이예림까지 고르게 득점이 터지며 현대건설 특유의 다듬어진 공격 밸런스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반면 GS칼텍스는요. 실바가 3세트까지 27득점을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공격 성공률은 31%대로 떨어졌어요. 리시브 라인도 현대건설의 강한 서브를 버티지 못하며 다시 흔들렸죠. 유서현과 권민지가 힘을 보탰지만 전체적으로 세트 운영이 단조로워지며 대응이 어려웠어요. 결국 3세트는 초반의 흐름을 끝까지 유지한 현대건설이 25대 17 무난하게 세트를 가져가며 다시 앞서 나갔죠. GS는 실바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졌고 세터 라인이 흔들리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4세트에서도 경기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현대건설은 초반부터 카리와 양효진의 중앙 사이드 공격을 빠르게 섞어가며 GS칼텍스의 블로킹 라인을 계속 흔들었죠. 특히 서브 강도가 4세트 들어 한 단계 더 올라가면서 GS는 리시브가 다시 무너졌고 실바에게 공이 몰릴 수밖에 없는 단조로운 패턴이 반복됐어요. 결국 4세트 후반 GS는 현대건설의 강한 서브와 조직적인 디그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현대건설이 4세트까지 잡아내며 3대1 승리 경기를 완벽하게 끝냈죠. 오늘 GS칼텍스의 문제는 명확했어요. 실바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다. 이영택 감독이 말하던 편한 볼 배달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실바는 40득점에 가까운 폭발력을 보였지만 그 외 공격 옵션이 사실상 전혀 살아나지 못하면서 상대 수비에 너무 쉽게 읽혔죠. 권민지, 유서현 모두 득점은 있었지만 경기 흐름을 가져올 만큼의 존재감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세트마다 무너지는 리시브는 결국 GS가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구조가 되어버렸죠. 생각해보세요. 40점을 넣는 에이스가 있는데도 지는 팀. 이게 정상인가요? 문제는 전술이에요. 아니, 전술의 부재예요. 상대는 이미 다 알아요. GS의 모든 공은 결국 실바에게 간다는 걸. 리시브가 흔들리면 더욱 그렇다는 걸. 그럼 막으면 되는 거예요. 실바만 막으면 GS는 무너져요. 현대건설이 오늘 정확히 그렇게 했어요. 반대로 현대건설은 이제 완전히 살아났어요. 김다인의 안정적인 토스, 김희진의 서브와 블로킹 기여, 양효진의 버티는 힘까지 모든 퍼즐이 맞아가고 있죠. 이 기세라면 현대건설은 1위 한국도로공사를 추격할 수 있는 유일한 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오늘 경기는 결국 하나였어요. 현대건설의 완성된 팀 배구가 실바에게만 기댄 GS의 단조로운 배구를 완전히 파괴했다. 여러분, 배구는 6명이 하는 스포츠예요. 한 명이 아무리 잘해도 한 명이 40점을 넣어도 팀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GS칼텍스는 지금 심각한 기로에 서 있어요. 상위권은 이미 멀어졌고 중위권 잔류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 해결책은 보이지 않아요. 이영택 감독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실바 의존도를 낮출 방법을 찾아야 해요. 리시브 안정성을 확보해야 해요. 다양한 공격 옵션을 살려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같은 패배가 반복될 거예요. 하지만 아직 시즌은 끝나지 않았어요. GS칼텍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문제를 인정하고 변화를 선택한다면요. 실바의 40득점이 승리로 이어지는 날, 권민지와 유서현이 함께 빛나는 날, 리시브가 안정되고 다양한 공격 옵션이 살아나는 날, 그날을 기다려봐요. GS칼텍스의 반등.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니까요.